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멋진 자기소개서 만들기 1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구성과 템플릿에 대해서 배워보실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자기소개서에 알맞은 슬라이드를 삽입하시고 그 다음 구성을 배워보실 거예요.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그에 어울리는 템플릿 적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세요.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용 새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어줄게요. 새 프레젠테이션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이때 우리는 슬라이드 미리 보기 화면과 편집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 상자 안에 제목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요, 제목을 쓰실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넣을 내용에 따라서 슬라이드 양식이 바뀌게 되는데 저와 함께 어떤 슬라이드 모양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메뉴 중에 홈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찾으셨다면 클릭해주세요. 저처럼 클릭하셨을 때 제목 슬라이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로 보셨던 양식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비교를 위해서 레이아웃 모양이 잡혀있는 비교나 또는 콘텐츠 슬라이드 모양이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바로 빈 화면 슬라이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실 때 빈 화면을 더 많이 활용하세요. 이유는 레이아웃 모양이 잡혀있는 슬라이드보다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어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와 빈 화면 슬라이드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추가, 빈 화면 슬라이드 추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클릭하셨을 때 1번 슬라이드와는 다른 양식의 슬라이드가 나타나셨을 겁니다. 상단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는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세부 내용, 텍스트를 추가하라 라는 슬라이드 양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 빈 화면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홈 메뉴에 새 슬라이드 글자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빈 화면, 세 번째 줄 빈 화면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빈 화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어디에 넣어라 라는 안내 문구가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원하시는 위치에 텍스트도 넣고 그림도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디자인하실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빈 화면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양한 양식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실 겁니다. 자, 자기소개는 보통 7페이지 정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짧게 1분 정도 자기소개 하시려면 7페이지 정도 적당합니다. 저와 함께 빈 화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슬라이드를 클릭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엔터는 복제입니다. 슬라이드 양식을 그대로 복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엔터를 7 슬라이드가 나올 때까지 눌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7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까지 엔터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내용 슬라이드 넣어보셨다면 자,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2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내용을 넣으실 슬라이드였죠.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이때 제목에다가 클릭하셔서 목차라고 적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에는 어떤 구조로 내가 페이지를 만들 건지 미리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긴 글 문서와는 다르게 짧게 한 장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순서와 구조를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목차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내가 자기소개할 건지 우리 정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내용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순서, 내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잠깐 제가 자기소개 PPT,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보통 자기소개를 하라 하면 말 그대로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 포인트는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상대방이 보고 싶은 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PPT 발표를 하시나요? 수행평가에서 자기 꿈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자기소개 PPT를 요구했다면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셔야 되고요.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만든다면 해당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겠죠. 그럼 그 인재상에 내가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보다는 대학 학과에서 원하는 모습에 내 자기소개를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소개는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목적과 상대방이 보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 나를 소개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사와 자기소개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슬라이드 내용은 저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장점이나 강점 또는 반대로 단점을 소개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단점을 소개하실 때에는 단점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보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을 갖게 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현재 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이나 비전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로 탐색의 기간이기 때문에 나는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진로 탐색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목차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인사와 자기소개,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는 내가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시기에
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템플릿 사용하기입니다. 자기소개를 만드실 때 배경이나 또는 꾸미기 역할들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파워포인트에서는 우리에게 템플릿을 미리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디자인 메뉴 탭을 클릭하세요. 디자인 탭을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으로 테마 메뉴가 펼쳐지시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테마 하나하나가 디자인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두시는 순간 미리 보기 화면으로 바뀌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요. 올리기만 하셔도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도 있어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더 많은 디자인 템플릿들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우스로 올려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에 보이는 자르기를 선택할 건데요. 다른 디자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디자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위치나 또는 크기 같은 것들을 저와 똑같이 하실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자르기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입니다. 저처럼 클릭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얀색 슬라이드가 이렇게 검정색 줄도 들어오고 뒤쪽 배경색도 변경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봐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가요. 새로운 개체가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따로 꾸미지 않으셔도요. 이 개체를 사용하셔서 충분히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템플릿 적용까지 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1회차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목차 있죠? 목차에 따라서 슬라이드 제목, 부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3번 슬라이드부터 부제목을 붙여볼게요. 부제목을 붙이실 때에는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 보실 겁니다. 텍스트 상자 넣기 위해서 상단 메뉴 중에 홈 메뉴를 다시 클릭할게요. 홈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중간 부분에 들어가시면 그리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때 가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상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로 텍스트고 두 번째가 세로 텍스트인데 부제목은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오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 클릭 한번 하셔서 2021 자기소개서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엔터 한번 누르시고 부제목 어떤 내용을 적으실 건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간단하게 인사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내가 적고자 하는 내용은 나에 대한 소개더라도 감성적인 문구를 이용해서 부제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입력 끝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4번, 5번, 6번, 7번 슬라이드까지 부제목 넣어볼게요. 이때 계속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가져가고 클릭하고 가져가고 번거로우시니까 우리가 넣어놨던 이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다가 붙이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하실 때에는 가로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 있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점선은 아직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점선을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바뀌신 상태가 가로 글상자 선택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컨트롤 C,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한번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C는 복사 역할을 하죠. 복사하셨다면 4번 슬라이드에 클릭 한번 하시고 컨트롤 V 할게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텍스트 상자가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커서를 넣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우선은 4번부터 7번까지 부제목 넣어 볼게요. 5번 슬라이드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6번 슬라이드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7번 슬라이드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같은 위치에 부제목 잘 삽입하셨나요? 그렇다면 부제목에 따른 내용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4번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넣기로 하셨죠? 비전을 찾는 내용을 넣고 싶다 하신다면 나의 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성장하는 홍길동이라는 부제목을 넣어볼게요. 5번 슬라이드 역시 선생님들이 정하신 목차에 따라서 부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텍스트 제목은 저와 같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최대한 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부제목을 넣어주세요. 저는 마지막 7번 슬라이드까지 해서 부제목 텍스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선생님들은 저장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파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위에 곧바로 저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S입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가운데 파일 저장하기 메뉴 나오셨습니다. 이때 먼저 위치부터 선택할게요. 아래쪽 위치 선택 클릭하시고 바탕화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지정. 그 다음 파일 이름은 프레젠테이션 1 대신에 클릭하셔서 지워버리시고 자기소개서라고 입력할게요. 저처럼 바탕화면과 자기소개서 파일 이름을 정하신 분들은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